안녕하세요. 자전거 고치는 사진작가 판다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취미로 자전거를 고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자전거는 프레임과 포크, 헤드셋만 빼고 전부 바꾼 커스텀 튜닝한 자전거입니다. 티티카카 튜브 A7인데요. 이 자전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나중에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이 자전거를 튜닝을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휠의 허브 폭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선 앞 같은 경우에는 허브 폭이 100mm가 나왔어요. 통상적으로 쓰이는 규격이죠. 좀 더 컴팩트하게 접히는 자전거들은 이제 73mm를 쓰는데 티티카카 같은 경우에는 100mm를 썼습니다. 앞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뒤입니다. 티티카카 튜브 A7의 뒤 허브 규격이 무려 135mm예요. 135mm는 주로 디스크 브레이크를 적용한 자전거에서 흔히 쓰는 방식인데, 저는 당연히 130mm겠지 하고 이 휠을 꽂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해가지고 이제 버니어킬러스로 재보니까 무려 137mm? 이 135mm나 되는 폭을 썼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티티카카 라인업을 한번 보게 됐어요. 이 티티카카가 이 림브레이크 모델도 팔고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도 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정으로 들어가는 이 휠셋이 아무래도 디스크 브레이크 적용되는 것과 이제 호환될 수 있게 애초에 다 135mm로 설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림브레이크만 적용되어 있는 순정 휠셋들도 135mm가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맞질 않다 보니까 좌측과 우측에 2.5mm 정도 되는 와샤를 꽂아서 허브 폭을 어느 정도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했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메인터넌스 그런 걸 취미로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딱 들어맞는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찝찝함은 있죠. 구조적으로 문제될 거는 없겠지만, 구조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이 허브 폭이 넓으니까 다른 이제 접이식 자전거보다 폭이 넓어요. 이 넓은 이 허브 폭을 쓰니까 그에 따른 부피가 커지질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행어가 문제였어요. 이제 행어 모양이 너무 뚱뚱해요. 이 왜 뚱뚱할까 좀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강성 때문인가 생각했는데, 강성을 사실 확보를 하려고 한다면 이 형상이 두꺼운 게 아니라 이 두께가 더 두꺼워야 되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굳이 쓸데없이 지금 사진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행어를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행어 연장 어댑터를 꽂으려고 계획하고 장착하려고 보니까 이 나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착이 안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드레일러만 처음에는 장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L2 A7 드레일러가 40T는 이 연장 어댑터 없이도 장착이 가능하다고는 해요. 근데 매뉴얼상에도 저도 그랬고요. 어떤 다른 분들 튜닝하신 거를 보니까 체인이 이 스프라켓을 반절 이상 이렇게 감싸주고, 두 개의 플리에도 이게 반절 이상 감싸줘야 안정적인 변속도 가능하고 체인에 트러블이 없어지는, 딱 견고하게 딱 물리는 그런 이상적인 이제 세팅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장 어댑터 없이 장착을 하니까 체인이 애매모호하게 이제 걸리는 문제가 있었죠. 미니벨로 카페 회원분께서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행어를 그라인더로 갈아서 이 연장 어댑터를 장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할까 했는데, 이 프레임이 새 제품으로 구입한 거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용납이 안 됐고,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를 호환성 있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적용하다가 체인 자체가 너무 불안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이제 녹 쓸지 않게 이제 매니큐어 발라주고 이 연장 어댑터를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적인 이제 체인 세팅을 만들어냈죠. 왜 굳이 그러한 형상으로 했을까? 아무리 이 베이스가 되는 이 튜브 A7이 보급형 모델이라 해도 굳이 호환 1도 되지 않는 이 일체형 행어를 적용을 한 게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드레일러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하거나 이런 여지를 어느 자전거나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생활용 자전거가 됐든 고급 자전거가 됐든 무슨 전용으로만 쓰는 거는 굉장히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통상적으로 쓰이는 그런 형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 시트 포스트 클램프인데요. 뭐가 문제냐면 보통 25.4에서 시작해서 27.2, 31.8, 33.9 이제 더 커지는 건 이제 39.8, 41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38mm예요. 그래서 이 시트 포스트 클램프를 바꾸고 싶었는데 금색으로 이렇게 튜닝을 했으니까 이 녀석도 이제 금색으로 좀 튜닝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38mm 시트 포스트 클램프를 검색해 보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도 새 제품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38mm가. 아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39.8, 41mm 조금만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면 될 텐데 굳이 없는 38mm를 만들어가지고 시트 포스트 클램프도 이거 지금 딱 이 모양밖에 팔지 않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얘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여기 안에 이제 39.8mm, 41mm짜리 장착하고 슬리브가 따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냥 취미로 하고 아직 배워가는 입장이지만 이건 진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납득이 되질 않더라고요. 왜 38mm라는 독자 규격을 적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제 TD카카 튜브 A7을 튜닝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합 규격,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통합 규격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덜 적용된 느낌이 있어요. 시트 포스트 클램프도 워낙에 다양한 이제 사이즈들이 있고 제조사들마다 본인들의 철학이나 설계를 적용하면서 이제 독자 규격들을 사실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은 저는 찬성을 해요. 근데 타당성 없이 그렇게 만들면은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제조사가 따로 만드는 어떤 파츠들을 팔아 먹으려고 하는구나. 예. 좀 약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자전거 산업도 계속 이제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제조사들이 그 합심을 해서 통합된 규격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